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최주열입니다. 코비드 환경이 이제 우리의 생활을 이제 덮칠 즈음 한 1년 반 정도 됐죠. 그 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런 이 비대면 환경으로 데이터의 ETL, ELT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찾아뵀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또 1년 반이 지난 이 즈음에도 역시 여러분들을 이 비대면 환경으로 영상으로 먼저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뭐 백신의 접종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 어쩌면은 연내로 좀 마스크 없는 생활을 한번 기대하고, 또 더불어 또 여러분들을 실제 필드에서 만나 뵈면서 좀 더 많은 질문과 답변,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맞닥뜨릴 수 있기를 좀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때까지 또 여러분들 역시 건강에 늘 유의해 주시고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또 한번 소개가 되겠지만, 결국은 건강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단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좀 지엽적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주요한 펑션이었죠. 지난 시간, 그러니까 거의 지난 시간 동안에는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을 패스가 되죠. 데이터 팩토리,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이용을 했던 ELT, ETL 요건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커넥터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과연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 기능, 이런 측면에서의 데이터 서비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이브리드한 환경이나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 온프레임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옮기고 또 분석하고 재처리하고, 이러한 과정들에 태그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건지 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이용하는 뭐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가볍고요. 뭐 지난 수십 년간 뭐 사실 누적되어 온 뭐 데이터로 본다면은 뭐 수십 년이 모자라기도 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다방면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차트 타입 내지는 뭐 그래프 타입을 통해서 우리 조직 아니면 뭐 우리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을 하게 함이 위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뭐 AI다, 뭐 머신러닝이다,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요소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요건들이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의 패스로 던질 수 있을까라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예전처럼 이제 데이터에서 어떠한 이제 마트 처리를 거쳐가지고서 필요한 부분만 쿼리를 해서 주요한 경영 지표의 일련의 요건들에 맞는 것들만 찾아낸다, 오호 이거다라고 하던 시기와는 사뭇 달라진 이 순간이 되었죠.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빠른 광대역 네트워크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다양한 핸드헬드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더 추가하여 수집한 이후 어떻게 자동화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예측 부분까지도 함께 담을 수 있는, 즉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예전보다는 예측 가능한, 그리고 정확성과 정합성이 높아진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환경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서비스 영역도 큰 축으로 보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를 스토어링하는 어떤 베이스나 파일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AI 모델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의 실시간에 준하는 BI 대시보드까지 끌어내게 할 수 있는 이 커다란 세 개의 축으로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단출하게 보자면은 뭐 데이터 영역에는 뭐 4개 정도인가, 뭐 AI는 3개뿐인가, BI에도 뭐 요 정도로밖에 서비스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요소에 숨어 있는 서비스와 제품, 그리고 기능들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다. 뭐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뭐 성능을 보여준다. 인텔리전트한 이 플랫폼의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스케일 영역에 있어서는 뭐 광대역, 뭐 멀티지오 이런 말로 순환 치환을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다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IT와 이런 대형 이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의 데이터 서비스를 구현을 해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익숙한 부분이죠. 여기 SQL,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SQL이 굉장히 또 유명했던 하나의 온프렘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였는데 이게 이제 애저로 들어왔고요. 역시 웨어하우징 서비스도 들어와 있고요. 근데 여기 뭐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부분이 되는데요. 포스트그레, MySQL, 마리아DB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들이 기본적으로 애저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광대역한 지오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이것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 영역들, 그리고 스토리지 영역은 어떤 특정 IOPS를 렉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이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뭐 50여 개 이상의 물리적 리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리전에서 어떤 서비스를 론치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멀티지오를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스케일 파워가 굉장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지역에 이 데이터 센터 리전이 포함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한다라는 것들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수준 낮은 단편적인 요소로도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지금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수준의 격차를 논하지 않고 굉장히 주요한 부분들 내지는 놓치기 쉬우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로컬 환경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어떤 로컬 환경에서 다양한 파일럿 환경을 거쳤던 분석 서비스들, 그 다음에 뭐 로컬 환경에서 GPU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대용량의 메모리 힙 사이즈를 확보한 상태에서 해온 어떤 학습 환경, 기계 학습 환경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뭐 TTS, STT, 그 다음에 이미지 레코니션, 뭐 다양한 이러한 이 오픈소스 기반의 코그니티브 서비스 환경들도 대부분 다 이것들이 어떤 이제 테이블에 들어가면서 스키마 구조를 가지면서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징 환경들로 포괄이 되겠죠. 결국 이 환경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적어도 애저 SQL, 즉 구 MS SQL, 뭐 물론 여전히 온프렘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MS SQL 환경은 너무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MySQL 같은 경우나 마리아DB는 오히려 또 이 오픈소스 환경에서 훨씬 더 손대기 쉽고 더욱더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이미 호스팅되거나 서비스된 지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DB 같은 경우에는 만 2년이 넘었고 초기 그 발표를 했던 걸로 치면은 어느덧 4년 차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환경의 변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떡하니 오픈소스의 대표주자의 데이터베이스들을 VM화 시켜서 멀티지오로 배포할 수 있고 기업이 요구하는 SLA 수준까지 맞춰놓은 서비스라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 회사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마저도 이제 더 이상 넘사벽이 되지 않게 어느 곳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면서 동시에 이미 사용을 해오셨던 고객 여러분들과도 좀 더 유연하게 랜딩할 수 있는 기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픈소스 환경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대형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돌아간다.
뭐 enabling, integrate, release, contribute. 저는 뭐 enabling 한다, integrate 한다 요것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게 이 contribution. 이 contribute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코드를 커밋하고 코드를 컨트리뷰션을 지속적으로 해간다. 뭐 아파치와 관련된 아파치 재단과 관련된 다양한 이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 랭귀지 부분들, 언어들의 요건에 있어서 어떤 변화나 아니면 개선 요건들을 풀타임 커미터든 아니면은 뭐 파타임 커미터들 다양한 이 세계의 여러 곳에 함께 계시면서 컨트리뷰션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그 일환으로서 역시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코드 커밋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 커밋 역사는 알고 보면은요 1990년대 초중반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너구리 같이 좀 은큼한 구석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러한 준비 아닌 준비가 오늘 2021년에 와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와 함께 공생 상생하면서 컨트리뷰션 이 상황까지도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면서 동시에 오픈소스의 이 코어 환경들, 특히 데이터 서비스 영역의 환경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전에 스스로가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건까지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안에 있어서의 어떤 코드 매니플레이션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위배됨은 전혀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그 자체로서 제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이 사유화해서 뭔가 어떤 비용을 청구를 하는 과정, 특히 SLA와 관련된 요건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저를 통해서 호스팅되는 서비스는 분명히 이제 VM당의 과금, 스토리지도 역시 사용되는 용량당의 과금은 필요로 책정이 되겠지만 그 내부에는 오픈소스 그 자체로서의 코드 변화는 변환이 허용되면서 그것을 마치 상업용으로 전환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컨트리뷰트 커밋이 이끈 이후에 어떤 이제 또 다른 이제 뉴 버전의 패키징이 충분하게 테스트가 된다면 그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전에서 새로운 이제 LTS나 아니면 GA 버전들이 릴리즈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신규 버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속도와 거의 큰 차이 없이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전에서 릴리즈가 된다라는 부분은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즉, 뭐 버전이 안 맞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는 최신 버전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이 양재 헤게모니 사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와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 사이 헤게모니 사이에서도 충분한 어떤 타임 델타가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너무나도 빠르게 이 개발자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편한 이 에디터 도구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 이러한 환경들이 대부분 고유하게 여러분들의 로컬 오픈소스 환경, 개발 운영 환경과 통합이 돼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또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화 측면에 있어서. 자, 펭귄, 뭐 도커, 노드, 자바, 파이썬, PHP, 뭐 R, 하둡, 레디스. 예, 뭐 이런 이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늘 사용해 오시고 이미 서비스 한 축으로 있는 다양한 이 아이콘들이 이미 애저에서는 이미 거의 5년 전, 6년 전부터 레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MySQL, 뭐 마리아, 포스트그레는 사실은 더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뭐 신기하게 볼 거는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배지를 단 플랫폼 상황에서 이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더 이상 뭐 신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서비스들이 파스화돼서 굳이 뭐 별도의 이 기존의 온프람 환경이나 로컬과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을 연결 지으면서 설정을 해오시던 이런 과정이 딱히 큰 필요가 없이 파스 타입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뭐 광대역으로 지원이 된다. 그 다음 리드 전용의 레플리카가 이제 멀티지오로 해서 마리아DB에도 함께 또 제공이 된다던가 이러한 것들 뭐 사실 다 이 프리뷰로 이 명기됐던 것들은 상당 부분 다 이제 GA가 돼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사용을 해오시던 마이스퀄 환경이나 마리아 뭐 포스트그레까지도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건 거고요. 특히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사이터스 혹은 시투스가 포스트그레 하이퍼스케일 측면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빌트인 엔진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포스트그레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랄까요? 좀 무리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안시 SQL의 가장 좀 이 타당한 이 쿼리 세트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은 조금 더 뭐 물론 이제 전문 영역에 있어서 포스트그레 엔지니어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IT 영역에 얼마나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다시 고민을 해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훨씬 더 이 브랜드로 성공이 되어 있었던 대형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소스 계열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코끼리표, 이 포스트그레가 상당 부분 주목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 하이퍼스케일한 환경을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는 요소의 엔진이 빌트인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쿼리 세트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익스텐션 영역들, 플러그인 영역까지도 함께 가지고 간다라는 측면으로 포스트그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즉 이제 대형 브랜드의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오픈소스 계열로 좀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애저 그다음에 포스트그레 그다음에 이 사이투스가 함께 포괄된 이 빌트인 파스 서비스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포스트그레 요것도 한 번쯤은 적절한 이 랜딩 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는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서비스 주체가, 기존의 상용, 상용이면서 기업용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 포스트그레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이게 엄청 다양한 이 트랜잭션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그런 헤비한 워크로드를 가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용 이 대형 데이터베이스가 포스트그레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마이그레이션이 됐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어떤 이 트러블 슈팅 노하우나 마이그레이션 노하우를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이 파트너 에코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을 할 수 있는 의무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보신 대로 이렇듯 다양한 영역의 이 오픈소스 데이터 관련 서비스들, 그 다음에 다양한 랭귀지나 아니면은 플러그인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었고, 주요한 이 뭐 물개, 마이스퀄, 코끼리표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셨는데, 이들이 기존에 있었던 둥지 네스트에서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와야지 된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이것 역시도 굉장히 비민주적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상용 데이터베이스 벤더가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 벤더가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옮겨가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사의 이 상용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오거나 자사의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업버전이 돼서 이제 일부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때 제공을 하던 ETL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상당 부분 유료죠. 유료인데 뭐 이제 패키징이 되면서 큰 부담 없이 이용을 해 왔었었는데 결국은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특정 벤더 종속적인 마이그레이션 도구에 기댈 수밖에 없었거나 아니면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상당히 많은 해결책들, 뭐 완벽하진 않지만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면 해결 가능한 도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서비스, 빌트인된 파스 타입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시간에 제 영상을 통해서 특히 데모도 충분히 포함을 했었던 시간인데요. 그 영상을 보신다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거 굉장히 쓸만하더라라고 뭐 평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데이터 팩토리가 제공이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스케일러빌리티까지 포함을 한다. 과연? 예, 되죠. 다음에 굳이 어떤 쿼리 조합이나 아니면 테이블 셀렉트에 대해서 뭐 대용량의 조인을 걸어야지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전적으로 이런 어떤 코딩에 대한 환경들을 구축할 필요가 딱히 없다. 과연? 예. 그 다음에 built-in resiliency라는 것들. 이것도 결국은 어떤 이 스키마 요건에 대한 것들이 이 스키마레스에서 스키마가 있는 곳으로 아니면 스키마 있는 곳에서 스키마리스 하는 환경으로 아니면 미리 선정이 된 스키마,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이 스키마 환경을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것들이 바로 이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그레이션 혹은 ETL 혹은 ELT, 이제는 ELT라고 많이 부르죠. ELT. 특히 이 로딩을 한 상태 아니면은 이제 원격제에서 로딩을 하면서 이제 이 페일 체크나 태스크 엔딩 체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트래픽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괄적으로 클라우드 쪽으로 업스트림은 비용이 제로니까 업스트림을 통해서 제로 비용을 통해서 데이터를 일단 로딩해 놓고서 거기서부터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건다거나 이런 환경으로 이제 용어가 ELT로 바뀌어 가는 환경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마이그레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마이그레이션 사이에서 스키마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없는가, 변경이 가능한가 안 한가, 아니면 내가 특정 테이블과 뭐 아니면은 특정 컬럼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조합을 시켜서 그것이 데스티네이션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노에스큐엘이나 어떤 특정 파일 시스템이나 테이블에서 그대로 유효하게 내가 걸어놨던 이 쿼리 조합이 그대로 옮겨가서 안착될 수 있는가, 이것들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엄청 비싼 비용과 효과적인 이 속도를 보장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속도 측면에 있어서는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느리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편하게 어떤 환경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UI 환경에서 이 GUI 환경에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건 거죠.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 화면이 얼마나 크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원하는 데스티네이션을 정의를 하고 그 데스티네이션별로 파이프라인을 꽂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서 어떠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할 건지 미리 선정한 것들을 위직 방식으로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트리거링을 하게 되고, 트리거링을 하기 전에 최종 목적지,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파일 타입의 변환,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의 양자의 동일성 검증, 내지는 컬럼 단위의 어떤 이 셀렉트 문들을 그대로 이제 요 안에서 이 GUI 환경에서 다 인풋을 넣고 트리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애저 데이터 팩토리 한번 그 유튜브 영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10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서 데이터 팩토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가 뭐 온프렘에서 아니면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했었어도 아주 손쉽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 옮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애저를 벗어난 환경도 물론 점대점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요 애저 데이터 팩토리 4개에는 적어도 80개 이상의 커넥터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커넥터들, 뭐 이게 뭐 상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이다, 아니면 상용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다, 아니면 NoSQL 중에서 또 나는 뭐 HBase다, 뭐 카산드라다, 뭐 아니면은 아예 네이티브한 하둡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셨다면 다 그 커넥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안 되면은 REST까지도 모두 이 안에서 이 GUI의 한 테이블 내에서 한 환경 내, 이 UI 내에서 여러분들은 로컬 머신 없이도
심지어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코드를 위한 로컬 머신 없이. 접속만 해주시면 이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호출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이제 수백 개, 뭐, 많게는 한 1000개까지의 파이프라인도 무료로 이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제공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스케일러블한 측면에서는 어떤 스팍의 어떤 이 스팍 엔진을 네이티브하게 많이 사용을 하셨거나 응용을 하고 있는 환경이시라면은 스팍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이 병렬 처리를 위한 파일 시스템 구조나 테이블 구조를 그대로 확장시키면서 데스티네이션 파일 시스템, 퍼시스턴트한 이제 차세대로 퍼시스턴트한 어떤 이 스토리지 구조나 아니면은 엔진 구조가 애저에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스팍을 주요하게 이용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스케일을 보장한 상태에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건 거고요. 이 안에서 사용이 되는 어떤 파일 변환 툴들은 기본적으로 빌트인이 되어 있는데요. 뭐 CSV, 뭐 TSV 내지는 단순 파일, 뭐 파케이, 아파치 파케이나 뭐 ORC, 에이브로 이런 파일들로의 자동적인 변환, 압축 형태의 변환도 자동으로 선택만 하시면 이 토글 버튼을 선택만 하시면 자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80개 이상의 커넥터가 준비되었고 혹은 또 추가가 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운영 시스템인 내 로컬 워크스테이션에 있던 로컬 서버에 있던 데이터 센터 내에 콜로케이션 되어 있는 서버에 있던 아니면은 또 다른 이 클라우드 환경에 있던지 간에 점을 찍고 파이프라인을 꽂고 원하는 방식의 변환 조건을 만들고 최종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이게 DB가 되던 스토리지가 되던 어떤 이제 뭐 도큐멘트 DB가 되던 어떤 특정 NoSQL이 되던 이제 찍어 놓으면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엔드포인트의 구성은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을 그대로 선정이는 해두실 필요가 있죠, 당연히.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옮길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멀티지오를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는 이 코스모스 DB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광대역, 멀티지오, 뭐 한국에서 호스트를 갖고 있고, 다른 뭐 북미, 남미, 아니면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아니면 아시아, 동아시아, 북아시아권을 생각을 해서 어떤 특정 서비스를 론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연예인, 팬덤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대박 날 것 같은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동시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물론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뭐 그게 또 안 되겠습니까만은 기본적으로 몽고DB가 가지고 있는 NoSQL의 어떤 이 스케일러블한 서비스, 그 다음에 완전히 fully managed 되어 있어서 어떠한 이 파스 타입으로 서비스가 되면서 SLA가 제공이 되고 있는, 그래서 자동화 중점에 있어서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고 벤더에게 맡기면서 동시에 멀티지오를 관리하면서 배포하고 그 안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 바로 코스모스 DB고요. 네이티브하게는 몽고를 이제 좀 가지고서 이제 이 커머셜라이즈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코스모스 DB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 게임사가 일부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코스모스가 이제 광적 배포가 되면서 이제 일괄 런치라던가 일괄 테스트라던가 일괄 피드백이라던가 일괄 트랜잭션을 모두 소화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코스모스 DB는 굉장히 주요한 광대역 디스트리뷰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파스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고민은 선행돼서 충분한 사이징이 필요하다. 그럴 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인력들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 코스모스 DB는 한번 사이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스모스 DB는 이 뭐랄까요? 이 멀티모델 앱이라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픈소스 몽고DB 환경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플러그인 환경이나 아니면은 엘라스틱한 이 스케일 아웃 모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들은 있는 그대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그 리비전이 나왔을 때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되죠. 특히 이제 멀티모델 트라이를 하실 때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그것과 부합되는 API들도 이미 레디메이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즉 코스모스 DB지만 굉장히 이 에코시스템과 동일하게 통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또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제 데이터 뭐 레이크, 데이터 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댐은 좀 더 글쎄요, 좀 뭐 컨셉추얼한 얘기인 것 같은데 댐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데이터 레이크는 그죠? 이제는 어떤 기술적으로 충분히 서비스로서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입증되어 있죠. 데이터를 막 올려놓고 뭐 이제 직접 쿼리를 던질 수 있고 뭐 그 안에서 뭐 스테이징 작업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요건으로 옛날에 이제 마트를 분화해 가듯이, 즉 보면은 이 웨어하우징 영역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시냅스 애널리틱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fully managed 된다. 즉, 그 얘기는 이제 파스 타입이죠. 파스 타입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림 애널리틱스까지 가능하다. 뭐까지 가능하다 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기본이죠. 기본이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다양한 이곳으로 이제 꽂혀진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이게 심지어는 이제 뭐 몇 K도 되지 않는 이 로그들까지도 쭉 스트림돼서 이 특정 이 저장소의 레이크에 저장이 되면서, 이 파이프라인은 시냅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이프라인,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팩토리가 사용자로부터 이미 선정이 된 어떤 특정 그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은 커넥터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아예 리얼타임 이제 큐잉 서비스를 통해서 스트림되는 서비스 엔진들, 뭐 카프카가 되든 뭐든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직접 스트림 애널리틱스가 가능한 것들, 아니면 아파치 스파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실시간 이제 그 분석 요소의 엔진으로 사용되는 것들, 이러한 뭐 굉장히 많죠. 서드 파티까지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인테그레이션, 인제스천 라인으로 보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의 데이터 소스들은 맨 이 좌측에 있죠. 온프레임, 뭐 클라우드, 뭐 사스, 웹,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의 엣지 디바이스나 핸드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이 소스들을 이제 인제스천 레이어가 통합된 어떤 엔진으로 셀렉터블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데스티네이션 파이프라인으로 제공이 되면서 이 안에 시냅스 안에 모두 스토링이 된다라는 건 거죠. 이 시냅스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개발 런타임들은 이미 다 빌트인이 돼 있어요. 어떤 그 특정 그 랭귀지 선호도를 떠나서 이미 런타임들이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선호했던 이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이나 개발 환경을 그대로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갖다 담아서 쓸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용한 랭귀지들은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계속 포함이 되겠죠. SQL, 파이썬, .NET, 자바, 스칼라 자바, 뭐 난이도에선 동급으로 봅니다. R까지 해서 이 애저 시냅스 애널리틱스가 포함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 레이크,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애저 데이터 레이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과도 함께 이제 이 시냅스 애널리틱스의 엔진 차원으로 이 중간에 중개하는 폴리베이스 엔진을 통해서 익스터널 테이블까지도 함께 이 안으로 던지면서 스테이징, 뭐 볼트, 마트, 기존에 우리가 운영해오던 환경과 유사한 이 웨어징 환경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이 안에서 뽑여지는 다양한 이 양상의 데이터들을 엑셀로, 뭐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태블로와 같은 환경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기존의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유한 RDB, 그 다음에 오픈소스의 이제 대표적인 RDB들, 그 다음에 오픈소스, 특히 아파치 스파크로 대변되는 어떤 NoSQL이라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좀 별로 좀 싫은 느낌이 드는데, 스파크이 이제 하나의 패키징화된 상품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는 요 데이터브릭스와 같은 상용 제품으로도 거듭났거든요.
그러면 스팍은 이제 뭐 대용량 배치 병렬 처리나 실시간 이제 스트림 애널리틱스까지도 다양한 요건으로 오게 되는 것, 이러한 엔진도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데이터 서비스로 통합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유연한 것들을, 즉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에 맞는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냅스는 최종적으로 이제 웨어진 환경입니다만 훨씬 더 유연한 플러그인 환경과 아니면은 런타임 환경들, 그 다음에 이기종 이 서비스 환경, 운영 환경들을 모두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BI까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아무래도 비용의 부담은 당장 있을 수는 있겠죠.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아닌 이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영역들은 충분히 오픈소스 조합으로 애저내에서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치 스팍을 가지고 오픈소스를 이제 저희가 패키징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 고객군을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브릭스와 협력된 모델로 애저 데이터브릭스를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나 뭐 이런 분들과도 함께 그 협업이 서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이 워크스페이스, 공용 워크스페이스를 애저 데이터브릭스가 제공을 하죠. 그 이야기는 이게 뭐 워크스페이스만 제공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단적이긴 합니다만, 얘는 파스 타입입니다. 파스 타입이고 호스티드, 애저 호스티드 환경이기 때문에 역시 GUI로 이제 환경을 셋업을 하고 원하던 이 스파크 작업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이제 GUI 환경에서 쭉 이제 클릭 환경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인터랙티브한 워크스페이스가 제공이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스파크로 번들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던, 아니면은 데이터 관련 옵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분석 환경과 아니면은 어떤 모델 개발하는, 찾아내는 환경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 인제스션, 인테그레이션, 뭐 스테이징, ODS 이런 환경들이 선행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최종적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한 어떤 그 대시보드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뜻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인데요. 개발이나 이제 뭔가 좀 더 이제 본질적인 IT 잡 쪽에 있는 부분, 데이터 엔지니어, 과학자, 비즈니스 분석가, 이 세 분들이 유효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이해하는 어떤 데이터 세트들을 서로 뭐 이게 뭐랄까요, 뭐 테이블이나 파일 단위에서도 이 워크스페이스 내부에서 공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추가 아니면은 뭐 뺀다, 이런 환경들을 이제 이제 주요한 이 데이터 관련 3자들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서로 콜라보레이션 잡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건들이 필요할 때마다 발생되는 이 파이프라인들을 객체화하면서 멀티레이어드로 파이프라인을 쭉 운영할 수 있는 이 프레임워크도 제공이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파치 스팍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이제 고숙련도를 요구를 하는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링 영역이 필요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그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짭과 태스크 중심의 스케줄링 기반으로 데이터 엔지니어와 사이언티스트와 이제 비즈니스 분석가 3자가 동일한 이 수준에서 뭔가를 분석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된다라는 것은 이제 뭐 굉장히 재밌는 일 같아요. 어쩌면은 뭐 스팍을 깔고 스팍 노드를 관리하고 데이터 인제스션한 이 스테이징 서버에서 데이터를 끌어오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뭐랄까요, 이 데이터는 뭐 뺐었어야 되는데, 이 테이블은 뭐 수정했었어야 되는데, 이 쿼리는 바꿨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이 문제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몇 번의 클릭으로 주요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애저 데이터브릭스는 굉장히 재미난 이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최종적인까지는 아니라 이제 스팍 이제 처리,
배치로 했던 아니면 실시간으로 했던 여기서 이제 그 선정이 된 어떤 특정 모델과 아니면은 볼팍뷰로 나온 결과 산출물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인텐시브한 ML을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특정 분석 영역의 분석가 집단으로 넘길 수도 있게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조금 더 이제 트랜잭셔널한 짭에 우리 기업의 요건을 뭔가로 맞춰갈 수 있는지를 던질 수도 있겠죠. 그 모양의 전체적인 플로우는요, 이렇습니다. 이제 인제스천을 하고 데이터브릭스가 소화를 하고 아니면은 파일 타입으로 존재하던 어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었던 요거는 애저는 애저 블록 스토리지나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의 다양한 이 서비스들이 직접 이제 스파크로 파이프라인 내지는 커넥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스파크 내에서는 이제 데이터 프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파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제 앱립 같은 거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트레이닝도 직접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인텐시브한 이제 ML 잡으로 또 던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일련의 작업으로 웨어징 처리를 통해서 최종적인 BI를 한다. 뭐 스파크를 가진 이 스파크로 네이티브 스파크로 준비된 이 애저 데이터브릭스가 또 하나 이제 스파크를 선호하시는 조직과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굉장히 손안대고서도 스파크를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요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요 애저 데이터브릭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첫째가라면 서러운 이 이커머스 기업에서, 오래된 이커머스 기업에서 이 스파크 중심의 데이터브릭스 관련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굳이 먼저 ETL을 하지 않더라도 신규로 잡혀오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어떤 특정 이 데이터 볼트나 데이터 스테이징에다가 일단 가두고 그것들을 일련의 이제 프랩 과정을 갖춰가지고 애저 데이터브릭스로 뿌리거나 아니면 프랩 이제 전처리가 없었다면 그걸 그대로 실시간 변환을 하면서 데이터브릭스로 가져오게 되는, 그러면서 굉장히 데이터 프랩 과정, 즉 인제스천 과정, 프랩 과정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유연하게 별도의 어떤 이 또 다른 이 물리 이 장비를 요구하지 않고서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고객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AI인데, AI는 사실은 이제는 뭐 그 시민 개발자, 뭐 인공지능 개발자 수준으로까지 굉장히 뭐 민주화됐다라고 누군가는 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예쁘게 뭔가 있어 보이듯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카카오 내비에게 내지는 뭐 네이버 내비에게 아니면은 그 티맵에게 이렇게 말로 물어보면은 전부 다 이제 STT가 되고, 그것도 이제 다양한 부분 많이 누적된 이제 보이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크게 좀 더 먼 거리에서도 다양하게 이 실패율이 거의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말하고 그 목적지를 찾아주는 게 무슨 AI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거는 랭귀지 내지는 음성과 관련된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그냥 에브리웨어, AI 에브리웨어 환경에서 뭐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뭐 터미네이터를 뭐 예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굉장히 AI가 녹아든 시대를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이미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도구이기도 해요. 이것들은 뭐 불과 2016년이다 17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인간이 인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뛰어 올라와 있다는 건 거죠.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강력해졌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시킬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림으로 마우스 클릭으로 도구만 붙여다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얼굴을 알아보는 인지 서비스입니다. 오픈 데이터셋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습된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결만 시켜주면 저는 동양인 중에서 한국인의 20대 성별 구분 없이 찾아내는 어떤 AI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L플로우나 오토ML을 갖고 가게 되면요, 이거를 뚝뚝뚝뚝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AI 환경을 구축하시고 서비스하실 수 있는 패키징 환경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제일 주요한 환경의 영역들, 즉 인식하는 것, 눈으로 봐서 인식하는 것, 말하고 들어서 인식하는 것, 읽고 쓰는 데에서 인식하는 것, 이것들이 가장 주요한 AI의 축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학습되어 있는 우리가 셀 수 없는, 혼자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이 데이터들을 미리 학습시킨 선행 결과들을 API로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서비스, 내지 ML 스튜디오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것들, 텐서플로우가 아직도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오픈 클라우드입니다. 모든 것, 이건 오픈소스 아니면은 커머셜, 클로즈드 코드 이런 것들 모두 다 할 것 없이 이 안에서 모두 가능하고요. 뭐 케라스, 오닉스 이러한 여러분들의 AI 관련된 이 인터오퍼러빌리티를 포괄하는 이 프레임워크가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전, 스피치, 랭귀지, 이 서치는 결국은 이제 추정적인 사물들이 어떤 식으로 인덱싱이 되어 있냐. 그리고 이 서치 엔진 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주기를 원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엔진은 우리나라 이제 로컬 파워에 좀 밀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예전 MSN 시절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MSN 시절에 이 포탈이 빙이라는 이 포탈 환경으로 변형이 돼서 여지껏 굉장히 많은 누적된 데이터를 서치 엔진으로 또 서치 엔진의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애저 데이터브릭스가 스파크를 포함해서 스파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또 제공을 하고요. 애저 자체의 머신러닝 서비스, 뭐 ML 스튜디오, 오토ML 굉장히 다양한 이 서비스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탈 내에서 머신러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옆에 쭉 관련 서비스를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분석 그러니까 전 처리해서 프렙 분석을 한 이후에 맡기고 싶잖아요. 이제 GPU가 동란 시대에도 삽니다. 뭐 이게 뭐 채굴 때문에 과연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굴도 뭐 최근에는 한풀 잠시 꺾였죠. GPU 6개월마다 이 신형 이 칩이 나오는 이 GPU 6개월마다 수백만 원씩 주고서 고작 하나를 사야지 되느냐. 이 GPU 파워는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엔비디아의 이제 30, 뭐 이런 것들, TI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요. 딥러닝 전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내에서는 N 시리즈, 애저 VM 중에 N 시리즈가 있습니다. N 시리즈가 이 딥러닝 전용 GPU가 되고요. 이 CPU의 이제 하일리 퍼포먼드 된 부분들 이걸 이제 병렬로 묶어서 바인딩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 슈퍼컴 아니죠.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슈퍼컴 개념으로 보시면 또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들은 일반 머신러닝, 뭐 D 시리즈, FLM, H 시리즈. H 같은 경우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슈퍼 컴퓨팅을 위한 VM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PGA가 글쎄요, 이제 굉장히 이제 융통성이 있는 거죠. 필드에서 이제 개발된 원하는 코드를 이제 프로그래머블 한 것들을 칩에다가 온다이를 시키거나 이제 칩에다가 쭉 갖다가 꽂아가지고서 필드에서 한목적성을 위한 이제 요건으로 사용되는 것까지도 이제 주요 물리적인 딥러닝 이 머신도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딥러닝 전용으로 뭐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N 시리즈 VM. 일반 딥러닝으로는 CPU 디펜던트한 작업이 많이 돌아가는 작업들이 많이 돌아가는 용으로는 DFLM H 시리즈가 제공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용하시고 무엇을 상상하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내에서 다양한 오픈소스 에코시스템 내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고유의 이 데이터 서비스, 애저 시냅스 애널리틱스나 마이크로소프트 SQL, 애저 SQL이 기본적으로 이들의 그 요건들을 제공을 하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브릭스는 네이티브 스파크 환경에서 충분한 이 검증이 된 분석 파워 내지는 데이터 처리 파워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제공을 하되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까지 사용을 하게 해드립니다라는 거죠. 노트북. 결국은 맨 마지막 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트북 매번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 노트북은 이게 제플린이 되던 주피터가 되던
아니면 뭐 또 다른 제3의 노트북, 상용 노트북을 이용을 하시던 이들은 이미 애저와 플러그인이 되어 있다. 애저에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포팅을 시키면 된다. 이러셔도 되는데, 그래서 내 노트북을 애저 그 포탈과 연결을 시켜서 쓰셔도 되는데, 이제는 노트북 전용, 이 주피터 노트북 전용 VM도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고민하시는, 이 컨시스트하게 모델을 고민하시는 때마다 이 어떤 로컬 머신을 열어가지고서 내 노트북 로컬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연결을 시키시는 것도 편하실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그게 더 유연할 수도 있는데요. 아예 클라우드 내에다가 노트북 전용 VM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직접 관여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 노트북에 대한 최종 짭 처리는 이 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플린이에요. 제플린이 아니라 주피터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환경이 이제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UI 내에서 아예 ML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지금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시나리오에 적합한 모델을 위한 이제 변수들과 파라미터를 선정을 할 거냐. 지금 이 화면은 이제 랭귀지 분석 모델을 갖다 놓는 이 샘플인데요. 이거를 뭐 어떤 회귀 모델을 쓸 거냐, 어떤 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을 쓸 거냐, 이런 것도 이렇게 메뉴로 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변수와 상수들, 고정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필터 값으로 조절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모델을 적용을 할 거냐 하고서 트리거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포탈도 제공을 한다라는 건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환경도 뭐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너처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 뭐 10수년, 20수년, 30수년 전부터. 근데 그것들 이외에 이제는 영상 분석을 위한 영상 씬도 필요하고, 영상 씬 분석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특정 환경의 이미지, 이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 데이터는 항상 조인이 걸릴수록 훨씬 더 다방면의 앵글의 다이멘셔널한 데이터 아웃컴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픈 데이터 세트를 통해 가지고서 상당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제 부가적인 부담 없이, 비용 부담 없이, 내지는 애저상에서 추가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세트들을 이런 식으로 오픈 데이터, 애저 오픈 데이터 세트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또 해 드립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이미 어떤 특정한 환경의 프레퍼레이션까지도 마무리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필요한 것만 클릭 해가지고서 뭐 캑을 이런 데서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를 긁어 오셔가지고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저 내에서도 하나의 포탈 내에서도 이 데이터 세트들과 연결을 해서 구현을 해볼 수 있다. 여러분들의 현재 분석된 환경 내지는 개발 중인 모델 아니면 의사결정 중에 있는 모델에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적용된 사례들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서비스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을 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랭귀지, 그 다음에 API 아니면 특정 분석 도구들, 이런 것들, 심지어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다는 것은 오늘 명확하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뭐 데모 환경을 좀 구현해 봐 드리기에는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았죠. 뭐 다음번에 또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뭐 애저 시냅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리아나 포스트그레가 애저에서 어떻게 서비스 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뭐 다운도 시켰다가 레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다운타임 이후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어쨌든 마리아, MySQL, 포스트그레, 아파치 스파크, 그 이외의 다양한 것들, 몽고DB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둡도 뭐 일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제공되고 서비스되고 있고, 그것은 오픈소스 있는 그대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폭을 고민하실 필요 없이 네이티브하게 여러분들이 로컬 환경에서 아니면 뭐 이기종 환경에서 운영을 하셨다라면 그걸 그대로 퍼올 수 있고, 그래서 애저에서 안착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는 분명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또 그것을 옮겨가는 데 있어서 크게 골치 썩을 일이 없다. 애저 데이터 브릭스가 뭐 ETL, 뭐 ELT, 뭐 이런 것들 또 그대로 해준다. 심지어 옮겨가면서 파일 변환, 포맷 변환, 그 다음에 뭐 스키마에 대한 구조적인 정의 그대로 이식해서 옮겨갈 수 있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특히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굉장히 괜찮은데 쉬울 수 있겠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AutoML까지 구축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이제 인공지능에 접근하기 쉬운 이 요소까지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좀 더 유연하고 아니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좀 급한 듯 급하지 않은 듯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에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계속 조심하시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마스크를 좀 벗고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거듭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